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5월 25일 통키 뉴스는 방금 장이 끝난 엔비디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장중에는 오늘 엔비디아가 5%나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마이너스 1.63%로 지금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는 대로 일단 업데이트를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요즘 장은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오거나 또 실적 안에 있는 여러 구성 요소 중에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게임 분야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또 괜찮게 나와도 어느 시기에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 또 시장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우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내일 있을 코스코 실적 발표와 함께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엔비디아가 오늘 만약에 한 번도 엔비디아는 실적에 대해서 실망시킨 적이 없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상황이 엔비디아에 대한 그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시장의 어떤 그 기대치. 마치 이런 거죠. 항상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올림픽 나가면 무조건 금메달을 따야 돼. 근데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경기를 할 때마다 골을 넣어야 된다는. 근데 그 기대치,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게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만족시키지 않고는 쉽지 않은 그런 기대, 우려 반 기대 반의 시각 속에 오늘 엔비디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실한 방향성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 시작하자마자 플러스의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밀렸다가 다시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 화면은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모습을 보시면서 계속 보시면서 미국의 로컬 뉴스 제가 핵심만 정리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귀로는 들으시면서 눈으로는 엔비디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 급증으로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2배 넘게 늘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최초 발생 이후 7개월 동안에만 전 세계적으로 5억 3천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북한이 어제 감행한 미사일 발사와 별개로 핵폭탄을 터뜨릴 때 사용할 기폭장치를 작동 시험한 사실이 탐지돼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이라 참 답답하네요. 최근 저소득층 식료품 구입비 지원 카드 EBT 카드를 사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문자나 전화를 통해 사기를 저지르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EBT 카드가 정지됐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카드 정보들을 훔쳐 잔액을 빼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어떤 회사라 그러죠 이거? 빚 받으러 다니는 컬렉션 회사죠. 채무자의 가족, 친구들끼리 압박하는 악덕 행위를 했다가 철퇴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컬렉션을 통해 전화가 오는 악덕 회사들은 소비자들의 신고로 수사를 받은 끝에 400만 달러를 물어내고 영구 퇴출당하는 처벌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은 여러분 그 어떠한 이유로 이 채무, 돈 때문에 사람의 인권, 그 다음에 이렇게 침해할 이거는 법적으로 확실히 금지하고 있거든요. 할 말 있으면 법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 올라서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플러스로 전환되는 게 필요한데요. 아이고 뉴스 전해드리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랴. 제 눈도 지금 찢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42%에서 일주일 사이에 6포인트가 또 하락했습니다. 드디어 40%를 깨고 3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지난 15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 발생한 텍사스주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연설을 통해 개탄하며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총기 사건, 난사 사건들 발생 후에도 총기 규제는 번번이 실패했던 만큼 총기 규제 강화는 이번에도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총기 협회에서 워낙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정치인들이 이거에 한해서는 정말 철판을 깔고 모른 척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전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이런 가운데 총기 규제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교사들도 총을 차게 하자. 미친놈들 아닙니까? 총 팔아먹으려고 별짓을 다 하죠. 교사들도 총을 차게 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올라온 저희 미주노래 광고 잠깐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주노래 팀장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모습. 흐르네요. 지금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가이던스, 컨퍼런스 콜까지 봐야 되는데 일단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가이던스를 비롯해서 시장이 이걸 어떻게 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이어지는데 일단은 지금 마이너스 2%, 그렇죠? 하지만 현재 아직 업데이트되는 실적 발표에 정확한 소식이 안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그닥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크게 나빴다가는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빛의 속도로 하락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닝 서프라이즈도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은 이렇게 음봉으로 바뀔 수가 없거든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서 몇 가지 중요한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잖아요. 오늘은 좀 올랐지만 테슬라.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재산도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98조 원. 조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계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 갑부 1인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굵직굵직 워런 버핏 할아버지를 제외한 이분들의 계좌도 거의 쪼그라들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연준 풋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스타벅스 소식입니다. 유기농 주스를 매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안에 가면 커피 말고도 유기농 주스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를 아예 매각하고 커피에만 집중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한 결정입니다. 마치 저희 미즈노래에서 한결같이 주식 종목 수를 줄이시고 주식 종목 수를 줄이고 5개 미만의 주식 그 종목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자, 뭐 장사가 잘 되고 경기가 좋을 때는 뭐 벌려도 다 돈이 되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때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이어가야겠죠. 뉴질랜드가 2달 연속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나섰는데요. 전 세계는 계속해서 금리를 높이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 미국이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반가운 소식은요. 신규 주택 판매는 이미 급감하고
꺾였다라는 소식입니다. 실제 부동산 쪽에 계시는 저희 미주노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제가 한 10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현장에서의 소식을 듣게 되면은 이미 꺾였다라는 얘기들을 다 같이 하십니다. 꺾였다. 근데 아직까지 꺾인 줄 모르고 끝까지 좀 더 돈 받고 팔려고 하는 셀러와, 그렇죠?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바이어 사이의 그 갭, 한 10만 불 정도 난다 그러는데 그 갭이 어떻게 메꾸어지느냐가 문제인데, 요즘 부동산 하시는 분들 좀 한가하시대요. 왜냐면 뭔가 있어야지, 이게 오르든 내리든 뭔가 있어야지 이게 트랜잭션이 일어나야지 좀 되는데 그동안 바쁘셨으니까 요즘 같은 데는 조금 쉬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게 뭐 통상적으로 셀러가 집값을 내리면서 접촉점을 찾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이 꺾여서 내려오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집을 살려는 바이어는 당연히 기다리겠고, 집을 반드시 팔아야 되는 셀러 같은 경우는 집값을 낮출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더 떨어질 테니까. 자, 연준이 앞으로 몇 차례 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것을 시사했습니다. 오늘이거든요. 오늘. 자,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참석자는 50bp의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 두어 번 회의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오른 거예요. 시장 보이시죠? 네. 그래서 불확실성의 해소. 혹시 연준이 확 올리면 어떡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0.5bp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 올랐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공개됐나 봅니다. 지금 하락이네요. 네, 일단 매도 물량 엄청 나오면서 마이너스 7.8%까지 지금 빠지고 있네요.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일단 어느 선에서 가격이 지지가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오늘은 좀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이제 매수 물량 들어오죠. 자, 다시 끌어올립니다. 변동폭 장난 아닌데요. 갑자기 또 끌어올립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참으로 애매하게 나왔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익절에 나서겠고, 그리고 좋게 보는 사람들은 지금이 절호의 매수 기회다 싶어가지고 사는 거겠고, 지금 여러분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자, 애프터 마켓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전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좀 전에 그 광고 올라갔잖아요. 오늘 미즈노에서 광고 올라갔는데 오프라인 강의이고 딱 한 번 하는 강의예요, 여러분. 딱 한 번 하는. 제가 코로나 끝나면 꼭 한 번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장이 되게 안 좋아서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 때에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냥 뻔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엑기스만을 모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연합박 소스몰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장소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많은 분들을 받을 수는 없고요. 20명만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노 멤버십 회원들은 50% 디스카운트. 그냥 오신 분들은 내시고 또 두 분이서 오시는 분들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라니맘닷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 153불에서 1차 지지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는 마이너스 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힘든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장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온라인에서는, 줌 라방에서는 다룰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실전에 바로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꼭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선물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통계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힘든 장, 여러분들과 꼭 함께하고 이 어려운 장에 반드시 좋은 길을 제시하는 등대지기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바닥 확인하고 지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실적이 좋게 나와도 그 틈을 이용해서 차익 실험의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받아내고 올라설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일단 저희가 준비한 통계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보다 깊은 시장 분석, 엔비디아의 분석, 테슬라에 대한 것, 테슬라 영상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 무료 영상을 올려드리겠고요. 시장을 해봐라 영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영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